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비상김 3과의 문법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겠죠. 1학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3과의 제목은 For the Love of Our Country. 그래서 이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는 뜻이고요. 이 for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우리 국가의 사랑이 이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국가 애국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애국심으로.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될 언어의 형식, 그러니까 문법은 명사절 접속사 if랑 과거 완료 이 두 가지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법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법은 명사절 접속사 if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접속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if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f라고 하는 친구가 부사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얘를 부사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이런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로 쓰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이제 여부를 명사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보통 이 아닌지라고 하는 말은 생략을 하고 뭐뭐인지까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둘이 이제 나타내는 이제 어떤 뜻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쓰임, 그러니까 이 if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동사에 붙었을 때 그 동사에 관련된 정보가 이제 하나의 큰 부사 덩어리가 되느냐 명사 덩어리가 되느냐니까, 결국 이 친구가 어떤 덩어리가 되냐에 따라서 문장에서의 위치가 다르겠죠. 그래서 문장 내의 위치가 다릅니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명사절 접속사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가 that이잖아요. 이 that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know that he will come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I know if he will come 이라고 하는 친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게 지금 이 문장의 큰 동사인 know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know 뒤에 둘 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명사예요. know는 왜냐면 이 know가 이제 알다니까 무엇을 아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목적어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명사인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보시면은 그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그가 온다는 거, 올 거라는 건 확실하고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면, 밑에는 I know if he will come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난 안다인데 그가 온다는 사실, 올 거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올지 안 올지를 안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는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라면, 밑에는 그가 올지 안 올지 너는 모르지 나는 그가 올지 안 올지라는 요 행동이 실현될지 아닐지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혀 다른 느낌이 되죠. 그죠? 얘는 마치 우리가 너는 모르는 답을 나는 알고 있어. 할지 안 할지를. 근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걸, 할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if고요. 일단 예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 was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럼 무엇을 확신하지 못했냐면 if he was telling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he woman wants to know. 자, 그 여성은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해놓고 if there is a bank near here.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둘 다 목적어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if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명사를 만들 때는 if뿐만 아니라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를 접속사로 대신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좀 더 이렇게 여러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whether이고요. if라고 하는 친구는 단어가 짧고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얘가 이제 그 부사를 만드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친구와 의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if로 만든 친구는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whether는 우리가 얘가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명사절 접속사 if에서는 처음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if와 whether의 쓰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if와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요 과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길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if와 whether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과 어,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표를 하나 그냥 만들어 드리면 if라고 하는 친구랑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둘 다 접속사로서 명사를 만드는데, 자, 이 친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어, 이 친구가 명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문장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어, 즉 동사 앞이잖아요. 주어.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어, 그 다음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중에서도 이제 전치사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구분해서 보게 되면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선을 제가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if라고 하는 친구는 언제나 늘 어디에만 쓰이냐면 요 목적어 자리에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보어 자리에도 거의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X라고 보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세모, 그러니까 뭐 굳이 쓰자면 못 쓸 건 아닌데 그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weath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weather로 만든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이게 우리가 그 조건을 나타내는 if 있잖아요. 조건 if랑 헷갈려서 그래요. 음. 그래서 헷갈려서 그런 거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 어, if he knows the truth 라고 하는 덩어리를 우리가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처음에 문장에서 듣는다면 이 친구가 우리가 그가 진실을 안다면이라고 하는 건지 그가 진실을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라고 하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주어 자리에 넣진 않아요. 그래서 if he knows the truth is important. 그가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이렇게 쓰지 않고 whether he knows the truth is important. 그래서 그가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썼을 때 같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2% 만든 덩어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조건절 if랑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고요. 그럼 목적어 자리엔 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if하고 whether이 굳이 같은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둘의 의미 차이가 살짝은 있어요. 아주 살짝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국어로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냥 똑같은데,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if가 whether보다 발음하기도 쉽고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if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음. 그래서 if가 whether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I know if he knows the truth. 그 다음에 I know if whether he knows the truth.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그가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know라고 하는 친구의 목적어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치사 뒤에다가도 명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if를 쓰지 않고 whether만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이제 whether를 주로 쓰게 되는데, 얘가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 또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 우리가 이 if랑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가 쓸 때 아닌지라는 느낌의 or not을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if랑 whether이랑 or not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다른데 if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면 if를 꺼냈으면은 문장을 다 쓰고 끝에 우리가 or not을 항상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if처럼 whether 주어 동사 다 붙이고 그 다음에 or not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or not의 위치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whether or not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or not을 바로 접속사 뒤에 붙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whether밖에 없다. if 같은 경우는 or not을 붙이려면 반드시 끝에다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어떤 문장을 봤는데 어, I wonder 이게 wonder라고 하는 친구 동사가 이제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바로 이제 if나 whether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I wonder if she has if she can help me 이렇게 쓰고서 or not 이렇게는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괜찮은데 I wonder if or not she can help me.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둘 다 whether로 고치신다면 요거를 우리가 whether로 써주신다면 이 친구는 우리가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if를 명사로 썼는데 이 if라고 하는 친구 뒤에 or not이 바로 붙는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와 whether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요 문법의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요 친구를 이제 구분할 때, 이 if를 구분할 때, 다음이 뭐냐면, 이제 if의 명사절 쓰임과 부사절 쓰임을 구분하기. 그래서 if가 만든 덩어리가 명사냐 부사냐를 구분하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당연히 문장 내에서의 내 위치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데 if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미안합니다. 여기에 whether이 나왔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말했듯이 주어 자리는 whether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뒤에 여기 동사 뒤에 올 때인데 자 만약에 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여기 뒤에 if가 나왔다. if가 나왔다. 그럼 이건 무조건 명사예요. 음. 그리고 요렇게 쓰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if가 만들어내는 친구가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라는 여부에 관련된 어떤 되게 신기한 느낌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뭐뭐가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의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친구가 동사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be sure. 어, 그래서 be not sure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e not sure 대신에 be not certain 이렇게도 쓰고요. 이 되게 신기한 게 얘가 비동사가 들어가 있고 이제 sure이라고 하는 이제 보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에서는 이 친구를 요 덩어리를 하나의 그냥 동사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I'm not sure이라고 하면 나는 확실하지 않아도 되지만 I'm not sure 뒤에다가 이 뭐냐 if 덩어리 명사 덩어리를 붙여버리면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목적어 if가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know라고 하는 동사. 이 know는 이제 앞에다 뭘 붙이고 나올 수도 있냐면 want to know 혹은 뭐 don't know 뭐 이런 친구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붙는 친구도 우리가 이제 여기 바로 뒤에 know 뒤에 대상이 없고 if가 나온다면
이건 명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안다,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ask라고 하는 친구가 보통 우리가 누구라는 목적어와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요 목적어 to의 자리에 보통 요 자리에 많이 나와요. ask 자리에. 그래서 뭐 이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I asked them if he was going to come to my birthday party. 요런 문장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물어봤다라고 하고요. 그에게라고 하고 이제 이 ask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형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하고서 무엇을 자리에 갑자기 if가 나온다. 이건 만약이란 뜻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이렇게 명사가 되면서 그에게 나의 생일 파티에 올 예정이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사인지 부사인지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위치를 보고 알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이런 경우는 구분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if가 먼저 나왔다. 문장 내에 if가 먼저 나왔다. 이건 무조건 제가 말했죠. if는 이제 주어로서 작용을 할 때는 if로 만든 명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if가 먼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부사예요. 뭐뭐라면 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항상 쉼표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if가 뒤에 나온다면 우리가 부사가 뒤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쉼표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장 내의 위치를 보면서 파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f 명사절 부사절의 구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와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부사절 if 내에는 if 속에는 will이라는 시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우리가 명사 if는 가능하죠. 명사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떤 행동을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중에 할지 안 할지, 어떤 행동을 과거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will이라는 시제가 뿐만 아니라 얘가 다양한 시제가 가능해요. 부사절 if는 우리가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현실이나 과거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한 뭐 가정법이 되기도 해서 if라고 하는 친구를 부사로 쓸 때는 우리가 시제를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명사 if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시면 돼요. 이건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또 힌트로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첫 번째 원더리라고 하는 친구 이제 궁금하다라고 하는 친구 뒤에 바로 if를 붙여서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지를 이제 목적어 자리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마이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궁금해한다 라는 뜻이고 미스 밀러는 didn't know 알지 못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know가 같이 나왔죠. 그리고서 이제 if의 위치를 보면 if는 know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엇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whether 같은 친구도 whether는 잘 보세요. if는 우리가 지금 다 wonder, didn't know 뒤에 이렇게 동사 뒤에만 붙어 있는데 비동사 빼고요. 근데 whether는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주어 자리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그 컴피티션이면 이제 경쟁 대회죠. 그 대회에서 이기는지 아닌지는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George asked. 조지가 물어봤다 하고서 그 누구에게가 나오고 무엇을 자리에 이렇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조지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고요. 그 다음에 she's not interested in 그녀는 관심이 없다 하고서 이제 전치사 in이 나왔죠. 그럼 전치사 뒤에 우리가 명사를 붙일 때는 whether이라고 한 친구를 어, 붙이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if가 나오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그 몇 년 전 된 책이랑 오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책에는 이제 심판이라 오타 수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whether you agree with the plan 그래서 너가 그 계획에 찬성하는지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그녀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if로 쓰게 되면 if 불가 이렇게 적어 놓고요. 요것도 if 불가. 왜냐면 주어니까. 근데 얘는 if 가능해요. 목적어 자리에는 if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if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자, 그 문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whether you are able to speak Spanish. 너가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다. 있는지 없는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 얘는 잘 보면 이제 동사 뒤에 있긴 한데 이제 비동사라서, 비동사라고 하는 건 주어가 뒤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주어를 설명해 주는 얘는 보어 위치거든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if 불가 혹은 거의 쓰지 않음 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임이 다양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f하고 whether이라고 하는 친구로 그 명사를 만들기 위해 꺼내면 or not을 쓸 수가 있는데, whether인 경우에는 이제 or not을 바로 뒤에나 끝에 올 수 있고 if는 끝에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or not을 우리가 if 덩어리 끝에 붙여줄 때에는, 요 덩어리 끝에 붙여줄 때는 if나 whether이나 둘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whether이라는 친구 접속사 뒤에 바로 or not을 붙여 쓰는 건 가능하나 if or not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를 부사로 쓸 때면 우리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 자리에 온다면, 너가 너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뭐 한다면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만약 whether이라는 친구를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썼다. 그렇다면 우리가 whether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석이 돼요. 우리가 성공했든지 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뭐뭐이든 아니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가 되고요. We'll do our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사로 써도 의미가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자리를 보고서 이거는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if랑 whether로 명사를 만들면 이게 꼭 or not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or 다음에 우리가 앞에 있는 동사 이외에 좀 반대되는 개념의 동사를 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I'd like to know. 자, I'd like to know라고 하면 나는 알고 싶다라는 뜻이죠. 똑같이. 그죠? whether 음, whether you will come home or stay ther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알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을 동사를 일단 넣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자리에 whether이 나왔는데, 이제 whether 다음에 all이 나왔는데 이 all 뒤에 보면 not이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선택지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집에 올 건지 아니면 말 건지가 아니라 아니면 거기에 머무를 건지를 나는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not 어, 대신에 앞에 나온 동사의 다른 동사 이외의 다른 선택지, 동사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정보라고 할까요? 정보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장을 또 보여드리면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if로 써도 돼요. If you want to have Coke or Sprite.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알려줘라. 뭘 네가 콜라를 마시고 싶은지 사이다,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은지를 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코크하고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줬죠. 그래서 꼭 낫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올은 우리가 이제 앞에 거든지 아니면 다른 거든지인데 보통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가지던지 버리던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낫이라는 친구를 넣어서 연습을 하는 건데, 낫뿐만 아니라 가지던지 안 가지던지 해도 되지만 뭐 가지던지 남을 주던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뭐 마시던지 아니면은 뭐 싱크대에 버리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기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이라고 하는 친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 if or whether은 요 정도 설명해서 마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그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제 시제를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have라고 하는 친구를 조동사로 사용을 해서 그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분사, 그러니까 과거 분사를 넣는 건데 이 과거 분사를 넣을 때 이 과거 분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수동하고 완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동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수동적인 느낌과 완료적인 느낌을 둘 다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완료적인 느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이제 미리 벌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have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되게 신기하게 이 현재 완료라는 뜻은 현재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사건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벌어졌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주시제가 현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냐?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요 have를요 had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요 had라고 하는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라고 하는 시점과 그거보다 더 먼 과거인 대과거라고 하는 이런 시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거 상황이 있는데 그 과거 상황보다 이전에 뭔가가 일어나서 과거 상황까지 뭔가 진행이 됐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내는 거고요. 현재 완료에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험, 그 다음에 완료, 그 다음에 그 진행, 진행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되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거가 기준이 돼서 요 느낌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거 요거에 우리가 더해서 또 뭐 어떤 느낌이 추가되냐면 대과거. 방금 얘기한 듯이 대과거라는 게 추가돼요. 대과거는 뭐 이름이 거창해서 대과거 같은데 무슨 뭐 마왕, 대마왕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보다 한 시점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과거적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 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우리가 어떤 그 문장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동사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그래서 문장에 이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랑 이제 용법이 완전 똑같고 거기다 이제 대과거라는 느낌만 추가된 건데 이 과거 완료는 대부분 문장에 동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과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과거 완료라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과거가 기준이 됩니다. 요 과거 동사가 이제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전 시점부터 이렇게 이전 시점을 말해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과거 동사 시점에 혹은 과거 시점에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 이전에 몇 번 해봤었다. 라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완료라면 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말 그게 얼마 안 되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이라고 하면 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전 대과거 시점부터 요 과거 기준까지 계속 해왔었다가 되는 거고 결과를 쓰게 되면 우리가 요 시점을 기준으로 요런 일이 이미 일어나 버린 상태고 그걸로 인해서 요 과거 시점에 어떤 결과가 존재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완료의 느낌을 그냥 과거로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have라고 하는 조동사를 이 친구는 일반 동사에서 왔지만 이제 조동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빌려온 거죠. 이 친구를 우리가 had로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요 과거 완료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because I learned English, learned English, I could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Because I had learned English, 자꾸 오타가 나네요. Learned English, I could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여기도 y가 빠졌네요. 예, 새벽이라 지금이 새벽 5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라 오타가 난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because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서 동사를 하나 꺼내줬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에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at 덩어리 안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볼게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요 I learned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써주면 지금 잘 보시면 이 친구가 기준 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가 뭐라고 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요 과거 시점에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라는 느낌이 좀 주가 돼요. 이 because I learned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간상의 그래프로 조금 이렇게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시점과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라는 시점이 동시에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나게 됩니다. 물론 맥락상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런 느낌이라면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이전에 영어를 배웠고 그걸 배워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좀 느낌적인 차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could understand라고 하는 이 친구와 동사와 그 다음에 learned라는 그러니까 had learned라고 하는 이런 친구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거의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과거 시점 하나의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사건, 그 동사가 일어났던 시점보다 이전에 뭔가 배운다라는 일이 일어났었고 그게 이제 그 시점,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 시점, 과거 시점까지 이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구나 라고 쓰기 위해서 쓰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쓸 때 어떤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지를 제가 다른 예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en she came home, I finished my homework 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when she came home, I had finished my homework 이라고 하는 친구. 자, 같은 문장인데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when she came home, I finished my homework. 그 다음에 when she came home, I had finished my homework. 자, 이렇게요. 우리가 옛날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둘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wh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과거 완료는 달라요. 과거 완료는 when이라는 시점이 주어지면 그 시점보다 이전부터 when이라는 시점까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설정해 줄 필요가 없는데 과거 완료는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있어야 그 시점보다 이전이잖아요. 과거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when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과거 동사를 넣어서 이렇게 시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는 when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숙제를 끝냈다와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숙제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그녀가 집에 왔을 때라고 하는 친구와 나는 이제 숙제를 끝냈다라는 이 finished를 같이 써주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녀가 집에 온 순간 내 숙제가 요게 우리가 그녀가 집에 온 순간이라면 그때라면 내가 숙제를 끝냈다라고 하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문을 딱 열었을 때 내가 숙제를 딱 끝냈다. 약간 이런 동시적인 느낌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이미 숙제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왔던 순간보다 내가 숙제를 끝냈던 순간이 더 먼저 일어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숙제가 끝나져 있던 상태가 요 집에 왔다라고 하는 요 came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제까지 이미 벌어져 있던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완료적인 느낌이 나죠. 완료적인 느낌이나 결과적인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느낌 차이가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came이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finished라고 하는 친구가 동시에 있는 느낌이라면 요 우리가 요 과거 완료를 쓰게 되면 이 had finished가 먼저 일어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느낌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에 가시게 되면 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다룰 때 사실은 이 과거 완료는 용법보다도 용법은 이제 현재 완료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어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다른 동사가 문장에 주어져 있을 텐데 과거 동사가 그 과거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예요. 이 과거 완료는. 그래서 뭐 뭔가 별로 어렵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쓸 때 have를 has나 have를 우리가 had로 바꿔주고 문장에 요 had의 어떤 기준이 된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까지 그런 상태나 어떤 행동이 지속되고 가지고 있었냐를 말해줄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어주면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이제 동사로 과거가 이게 동사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과거 완료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사를 쓰냐에 따라서 요거의 용법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already가 들어가면 우리가 완료적 느낌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when I was 16 years old 내가 16살이었을 때 즉 이 was라고 하는 요 사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깃발을 그려줄게요. 기준이 되었을 때 my family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for me to marry him. 그래서 내 가족이 이미 arrangement라 그러면 우리가 약속이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약속을 했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완료죠. 그죠? 내가 그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was so excited. 자, 이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was라고 하는 친구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 신이 나 있었다라는 과거 상황이 기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I had never played yacht before. youth before. 미안합니다. yot이 아니라 youth이에요. 그래서 내가 youth를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완료 시제에다 never이나 before를 사용하면 이제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기준이 현재가 아니라 언제다? 내가 너무 신났었다라고 하는 과거 상황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지금에는 해본 적 있겠죠. 왜? 그때 해봤으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는 그런데 요 was라는 과거 시점, 요 had의 기준이 had pp의 기준이 was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우리가 과거 동사 같은 문장에 있는 과거 동사를 찾아내셔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삼아 주시거나 과거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 말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지를 찾아내셔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전에 뭔가가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현재죠. 그죠? 여기가 미래고 여기가 이제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이제 과거 동사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헤드 pp가 나온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과거 동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말가 들어있다는 거죠. 뭐 맥락이나 부사나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과거 완료는 이렇게 하고요. 요거 현재 완료랑 용법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느낌이 추가가 된다? 대과거라는 느낌이 추가가 된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임을 강조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efore나 after, as soon as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애초부터 접속사 자체에 어떤 그 일의 순서가 이제 일이 일어난 순서가 나와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 완료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과거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랬죠. 그럼 잘 보시면 after she had done her homework, she went to bed. 자, 그녀가 자, after는 우리가 후에니까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숙제를 끝낸 이후에 그녀는 이제 자러 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went가 이제 기준 사건이 되고 기준 과거 사건이 되고 그거 이전에 이걸 끝냈으니까 끝낸 후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잘 생각해 보면 after라고 하는 건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주 동사보다 이제 이 일을 먼저 하고 그 후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헤드던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도대체가 우리가 요 헤드던을 쓰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게 먼저 일어났음을 아까랑 똑같은데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미 다 끝내놨어요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하고 컴퓨터나 뭐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야 너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라고 하면 아니 저 엄마 오시기 전까지 숙제 다 그러니까 공부 다 해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요 head done이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면 훨씬 더 강조를 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요게 과거 완료입니다. 예, 요거보다 이제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이제 잘 배워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완료가 조금 이제 잘 들어가 있지 않다면 현재 완료 파트를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시고 이제 공부했던 문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요걸 봐야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문법 강의를 여기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화문과 본문 분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